정읍시 영원면의 한적한 도로. 이곳에서 익숙한 무덤 형태와 다른 정체불명의 봉분 하나를 만날 수 있다. 1m 남짓 되는 사각형 돌들이 입구를 둘러싸고 있는데 과연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 정비복원된 백제 고분입니다. 무덤이에요. 네, 이게 한 1400년 전에 만들어진 무덤인데요. 넓은 화강암을 정연하게 다듬어서 만들고 있는 게 그 시대의 특징입니다. 벽석의 형태 그리고 축조되어 있는 양상으로 봤을 때는 백제의 삽입이 전형적인 석실분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백제시대 중기부터 주요한 묘제로 자리했던 횡열식 석실분. 정읍시 영원면 은설리 일대 반경 2km 안에 백제의 묘제를 사용한 고분 275기가 자리하고 있는데 전북 지역 최대 규모다. 일정한 지역에 이와 같이 대규모 고분군이 존재한다는 의미는 오랜 기간 동안 끊임없이 이 지역이 정치 문화의 중심지였다는 것. 또 하나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그만큼 규모가 큰 정치 집단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상정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선리 도계리 고분군 같은 경우 이 지역이 그 백제의 지방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정읍시 영원면 일대에 분포하고 있는 은설리 백제 고분군. 지난 2022년부터 이곳에 대한 시굴과 정밀 발굴 조사가 진행됐다. 정읍시와 전주대학교 박물관이 공동으로 조사에 참여했는데 산자락 흙을 걷어내자 감춰져 있던 고분이 제 모습을 드러냈다. 총 9개의 고분을 발굴을 확인했고요. 고분은 기본적으로 그 북쪽에 위치한 76호분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되고 그 다음에 76호, 63호, 42호, 65호 순으로 동에서 서로 축조 양상이 보이는 걸로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3년에 걸쳐 정밀 발굴 조사한 끝에 삼국시대 고분 9기가 새롭게 확인됐다. 그중 처음 축조된 것으로 보이는 76호분에 대한 발굴 조사가 이뤄졌다. 76호분은 산 경사면과 직교에서 축조되었고 장방형의 묘광을 불강한 후에 길이 20에서 30cm 내외의 작은 할석을 이용해서 양장벽, 양쪽의 그 측벽을 1단부터 해서 위로 쌓아 올려서 약 3단까지는 반드시 수직으로 이렇게 올린 다음에 4단부터는 약간 안쪽으로 내경해서 쌓아 올렸습니다. 또한 입구도 오른쪽에 작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76호와 더불어 새롭게 발굴된 9기의 백제 고분 중 6기가 횡열식 석실분 형태로 확인됐다. 일부 고분 내부에선 부장 양식과 무덤 축조 시기를 짐작할 수 있는 각종 장신구와 토기류도 출토됐다. 현재 발굴된 출토품은 분석과 보존 처리를 위해 전주대학교 박물관에 보관돼 있다. 순도 분석을 해본 결과 14에서 22K 정도 나오는 순금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출토된 유물은 금제 구슬류, 그 다음에 금제 화영장식, 금제 나뭇잎 장식, 그리고 유리 구슬, 금 은제 반지, 은제 팔찌, 청동 팔찌, 청동 뒷꽂이, 은제 뒷꽂이 등 다양한 유물이 있는 상태입니다.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반 백제 중앙 세력에 의해서 이러한 유물들이 많이 고분에 부장이 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군산 여방리 고분군에서 1990년대 초반에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30여 년 만에 발굴을 통해서 정읍 지역에서 특히나 처음 확인된 유물들이며 백제 중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이 지역에 보여준 증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채 풀리지 않은 백제의 비밀이 1500년 동안 잠들어 있는 정읍 영원면 은설리와 도계리 고분군. 이곳이 처음 세상에 드러난 건 1973년 역사학자인 고 전영래 선생에 의해서였다. 당시 천태산 서쪽 기슭에서 발견된 고분은 모두 17기. 그땐 이곳에 수백 기의 고분이 있을 거라곤 미처 알지 못했다. 은선리와 도계리 고분군은 1973년도에 처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1980년대 중반에 일부 지표조사를 통해서 알려졌고 2005년도에 영원면 일대에 대한 정밀 지표조사가 처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조사를 통해서 천태산 일대에 약 140여 개에 가까운 백제 고분이 있다, 이란 사실이 처음 알려지게 되었고요. 이후 2016년도에 천태산과 두승산 일대에 약 275개의 백제 고분이 있는 게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까지 정읍 영원면 일대에서 확인된 백제 고분은 275기. 이 중 고분 80여 기가 밀집되어 있는 영원면 은설리와 덕천면 도계리 지역이 2018년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됐다. 사적지는 북쪽에서부터 A, B, C 구역으로 구분되는데 이곳의 고분들을 조사한 결과 백제 주요 묘제인 횡혈식 석실분의 다양한 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A구역에 노출된 석실분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대형의 화강암을 쓴 석실들이 노출된 상태입니다. 내부를 보면은 석실은 후벽이 단면에 육각형을 띠고 있으며 동벽과 서벽에 대형의 화강암을 1에서 2m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선으로 만들어진 게 이 당시에 아주 특징적인 고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중을 분산하기 위해서 측벽에 대한 부분을 세우는 부분인데 육각형을 정연하게 띄는 이러한 고분군은 부여 능산리, 익산의 쌍릉, 그리고 정읍 은선리 등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백제는 개국 이후 수도를 2번 옮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475년 위례성에서 옹진으로, 538년 옹진에서 사비로 수도를 옮긴 백제. 그때마다 여러 문화도 함께 바뀌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덤 양식이다. 한성기 같은 경우는 초기에 고구려 계통의 유입의 영향으로 계단식 적석총을 주묘제로 사용했습니다. 돌을 위로 켜켜이 쌓아 올린 형태를 표현하는 무덤입니다. 지금의 석천동 고분군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성기에 사용한 계단식 적석총은 웅진기와 사비기에 들어서면서 돌을 쌓아 방을 만드는 석실분 형태로 점점 변화한다. 그중 대표적 형태로 자리한 것이 횡혈식 석실분이다. 기본적으로 횡혈이라는 건 옆으로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는 무덤 형태를 나타내며, 횡혈식 같은 경우는 그 추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부의 무덤으로 사용됐던 무료왕릉처럼 예도 있고, 아니면은 다양한 세대를 넘어서 무덤이 들어갔던 사례 등도 일부 있습니다. 횡혈식 석실분은 정읍 영원면 일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느낌이 좀 다르시긴 할 건데 안에를 한번 보셔야 돼요. 내부는 흙이 가득 차 있는데 그 반대쪽에서 봤던 부분하고 좀 다르게 하단부는 긴 장대석을 써서 만들었고요. 양 측벽 같은 경우, 장벽 같은 경우는 2매의 석재를 놨고, 벽석 같은 경우는 밑에 큰 화강암재 됐고, 그 다음에 돌을 이렇게 길게 가공한 게 특징적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하고 올라가면서, 대신 이 장벽 쪽에는 위로 가면서 작은 돌을 쓰고 있는 거, 윗부분에 이제 사이사이에 돌을 채워서 수평을 좀 잡고 있는 상태고요. 입구는 동장벽에 붙여서, 이게 입구예요. 이 그 아래쪽 뚫려 있잖아요. 네.
은설리에서 발견된 백제 고분은 대부분 횡혈식 석실분이지만 A와 C구역의 무덤 내부 벽면을 비교해보면 그 모습이 확연히 다르다. C구역의 무덤은 작은 벽돌로 쌓아 올린 반면 A구역의 무덤은 커다란 돌 한두 장으로 축조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똑같은 석실분이라 할지라도 웅진기하고 사비기 것이 다릅니다. 웅진기에는 돌들, 할서 깨진 돌로서 돌방 무덤을 이렇게 그 돔 모양의 천정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거든요. 근데 사비 시대에 들어오면 판석재, 돌로 이렇게 판석을 만든 이런 석실분들이 유행을 해요. 그러면서 규격화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이런 것은 웅진 시대보다 사비 시대에 들어오면 이런 규격화를 통해서 그러한 위계 질서라든지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선리나 도계리에 웅진 시대의 고분과 사비 시대의 고분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이 웅진 시대부터 굉장히 주목되어졌던, 다시 말하면 지방에 있어서의 어떤 정치 문화의 중심지였다는 걸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죠. 정읍시 영원면 일대에서 발견된 여러 유형의 횡혈식 석실분은 백제 웅진기와 사비기 당시 지배층 전반에서 사용했던 묘세였다. 그런 고분들이 수백 기가 집중돼 발견됐다는 건 당시 정읍의 오랜 세월 동안 백제에 막강했던 귀족과 관료가 존재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백제는 지방에 5방을 두었는데 중방은 고사성에 있고 동방은 득안성, 남방은 구지하성, 서방은 도선성, 북방은 웅진성이다. 백제는 사비로 수도를 옮긴 후 지방 통치 조직으로 오방성 제도를 시행한다. 전국을 동, 서, 남, 북, 중 5구역으로 나눠 통치하는 방법으로 각 지방에 5개의 방을 두고 그 아래 군과 성을 뒀다. 고부에 위치한 고사부리성은 오방 중 중방의 치수로 비정되는 곳입니다. 고사부리성이 위치한 성황산 주변에 넓은 호남 평야를 두고 있는데 고부천을 통해서 수로교통 그리고 내륙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가 바로 이곳입니다. 성벽의 둘레를 보면 약 1050m이며 장축은 418m, 단축은 200m 내외의 성황산 정상 부분만 감싸한 태매식 산성입니다. 고사부리성은 백제 시대부터 고려 시대 그리고 조선 시대까지 치수성으로서 계속 중요한 역할이 이루어졌다라고 발굴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방 중 가장 중심이 되는 중방은 고사부리성으로 기록돼 있는데 이곳은 지금의 정읍 고부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성황산 두 봉우리를 감싸는 형태의 산성으로 지난 2000년 지표 조사를 시작한 이래 수차례 발굴 조사가 진행됐다. 그 결과 백제시대 돌로 쌓은 정교원 성벽과 백제의 대표적인 성문 형식으로 알려진 어근문이 확인됐다. 또한 고사부리 성이 백제시대에 축조됐음을 밝혀주는 다양한 유물이 발견됐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와유물이다. 고사부리성 유적에서는 상부 상항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기와가 발견됐는데 상부의 부와 상항의 항은 백제의 큰 도시 안에서 사용된 행정구역이었다. 이 같은 글자가 새겨진 기와는 주로 백제의 고도였던 부여나 익산 등지에서 출토되는 것으로 정읍 고사부리성이 지방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상부 상항명이 새겨진 기와장이 나왔단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오늘날 전국 행정 이 단위를 광역으로 나누잖아요. 무슨 도 무슨 도, 그렇죠? 그 밑에 시군이 있죠. 또 그 밑에 읍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리가 있죠. 이 상부 상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방 통치의 하부 고직의 조직을 만들었던 그 단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중앙 관리가 이곳에 파견을 와서 이제 여기를 통치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중방은 정읍 고부를 중심으로 김제, 부안, 고창까지 다스렸던 지방 행정의 중심지였다. 정읍이 전략적 요지로 자리했던 건 주변의 비옥한 곡창지대와 함께 교통로인 동진강과 만경강을 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드넓은 평화지대의 농업 생산력을 바탕으로 당시 경제와 정치의 중심지였던 정읍. 그 흔적은 김제 벽골제에서 찾을 수 있다. 벽골제 중수비를 읽어보면요, 벽골제에는 수문이 5개가 있는데 어디까지 이 물이 간 것이 적혀져 있어요. 이것은 경제 정치적으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이 되잖아요. 이것이 삼국사기의 고부현해의 속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김제, 정읍, 고창, 고창의 그 흥덕까지를 포괄하는 지역이 아마 중방성의 치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경제적 기반이 됐던 눌제와 벽골제가 있잖아요. 여기에 잉여생산물들이 이곳에 모여서 뭔가 물류의 어떤 집산지가 될 수 있는 거죠. 물류의 거점. 탄탄한 경쟁력과 교통 요지로 백제시대 중방 고사성이 설치된 정읍. 이곳이 정치적으로 주목받은 건 삼국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읍 은설리 고분군과 인접해 있는 지사리. 이곳에서 은설리 도계리 고분과는 다른 양식의 고분을 볼 수 있는데 흙더미를 구릉처럼 쌓은 거대한 봉분, 분구묘다. 지사리 고분군은 은선리 고분의 서쪽으로 약 2km 정도 떨어져서 위치를 하고 있는데 남북으로 해서 총 4기의 분구묘가 있고 도로 건너편에 해가지고 한 개, 총 5기의 분구묘가 있습니다. 지역의 아주 유력층의 무덤으로 판단되어지는데 이러한 지사리나 운항리의 분구묘로 통칭되는 무덤이 있다는 것은 은선리 고분군이 축조되기 이전에도 이 지역이 중요한 지역으로 그러한 세력들이 있었던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주변 지역 분구묘보다 규모가 큰 정읍 지사리 분구묘. 인근 운항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지배자 계층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대형 분구묘가 같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축조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근데 이 고분은 마한 세력들의 무덤입니다. 도계리와 은선리에 있는 흥열식 석실분과는 계통이 다르다. 그러니까 은선리와 도계리에 있는 이 흥열식 석실분은 백제의 중앙묘제고, 그리고 여기에 기층 세력이라고 하는 게 있죠. 마한. 이것은 바로 운항리와 그 지사리 고분군들이 바로 그러한 마한의 분구묘입니다. 백제 중앙 세력이 이곳에 중방성을 설치하기 이전에도 이것은 기층 세력으로서 마한 세력들이 이 지역에 중요한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죠. 이렇게 볼 때 이 지역, 지금 고부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그 중방성 치수가 되는 또는 내지는 그 영역이 되는 곳이 있잖아요. 이 지역은 아마도 그 마한 단계부터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다고 생각돼요. 마한과 백제시대 지방행정의 중심지로 자리했던 정읍. 영원면 일대 수백 기의 고분들과 그 무덤이 품은 유물들. 백제 중방성의 치소 고사부리성이 찬란했던 정읍의 고대 역사를 증언하고 있다. 수차례 발굴 조사로 마한과 백제의 정치 세력 중심지 정읍을 세상에 드러낸 은설리 도계리 고분군.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무덤 속 깊은 곳에 묻혀 있다. 아직 남은 정밀 발굴 조사. 지층이 드러날 때마다 옛 무덤은 또 어떤 역사를 새롭게 드러낼까? 발굴 조사를 통해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지만 고분을 축조한 사람들의 삶을 재조명하고
고분군의 축조 시기를 알려면 시작과 끝을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고분 축조 기술이 변화 과정을 좀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정읍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추가 조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정읍 은선리 도계리 고분군은 백제 고분군 가운데 공주 부여 소위 그 왕성이 있던 곳들보다도 더 많은 수의 이러한 고분들이 밀집되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백제 고분의 변화 양상을 살필 수 있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죠. 특히 정읍에 이러한 그 중방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이 방성 가운데 중방성 아닙니까? 가운데 중자를 쓰거든요. 이것은 백제 시대의 이 지역이 지방 통치로서 가장 중요했던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따라서 은선리나 도계리 일대의 이러한 고분 조사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이런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들에 접근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보고학 자료라고 생각합니다.